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변호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제 10시 반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영상을 통해서 계엄을 이제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계엄 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또 계엄 사령부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이제 제1호 포고령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약간의 좀 해프닝 또는 놀라운 일 또는 뭐 이게 뭐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제로 크게 제약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현역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히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경내에 모였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제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였잖아요. 그 후에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라는 의결이 이루어져서 가까스로 큰 유혈 사태 없이 그리고 더욱 큰 혼란 없이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았어요. 즉 법적으로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런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이렇게 느슨한 것이냐 또는 왜 이렇게 촘촘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의문도 많은 분들이 가지셨고 그리고 또 이러한 법과 또는 계엄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대체 우리나라를 누가 이끄는 것이냐 도대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까지 혼재되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의 선포, 또 계엄군의 국회 진입, 또 국회의원 간의 또 의결 과정이 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장면들이 다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뭐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주목했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현대사에 남을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국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저도 외부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이제 귀가했더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헬기가 그 밤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니 여의도 쪽으로 갔고 또 그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더니 그 헬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저렇게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좀 공포심까지 자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 대응입니다. 우리 헌법이 당연하게도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계엄 선포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행위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대통령 견제권 자체를 무시하고 그러한 견제권 자체를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제 인원수를 확인한 후에 이제 가결을 한 장면들 전광판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장면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견제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황이
안전하게 조속하게 종료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벽 4시 반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계엄을 해제하겠는데, 하지만 또 곧바로 된 건 아닙니다. 예. 네네, 우리 규정상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국무회의를 거칠 수가 없었다. 소집이 다 안 됐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예. 불렀는데 안 온 것인지 또는 연락이 안 된 것인지 또는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좀 더 국무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해제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거기까지 보고는 그래도 조금 좀 안심한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일 과정에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젯밤에 이제 대통령 긴급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6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에서조차 일부밖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의 이 조치를 준비한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가는 사전에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초반에 저지될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들만 공유를 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권의 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결국 움직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현역 군인들이거든요. 예.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은. 그런데 그리고 또 지휘관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체계에 따라서, 군 지휘 체계에 따라서 명령이 하달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조율이 되고, 물론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법률에 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행동을 미리 준비를 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어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말씀 중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모셨습니다. 두 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구관님,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 그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의 과정들을 쭉 짚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뭐 다들 국민들이 느꼈겠지만 비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병력을 투입해서까지 치안 유지를 하고 질서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장, 국회 출입을 막고, 더군다나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점에서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뭐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통보를 했느냐, 이런 뭐 절차적인 하자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도 어제 저녁에 뭐 갑자기 속보를 받습니다만, 이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이 평화로운 이 대한민국에 왜 군병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공포를 조장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그리고 입법 독재 등을 이유로 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비상계엄 요건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예. 헌법상에는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 또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전시라는 건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적국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사변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뭐 범죄나 방화, 도저히 경찰 병력이나 행정권으로는 도저히 이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군병력까지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엄이거든요. 예. 그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고 반드시 군대를 동원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계엄 사유를 대통령이 얘기할 때 뭐 종북 세력의 척결, 무슨 체제를 전복하려는 뭐 반국가 세력을 뭐 척결한다, 뭐 그런 게 이제 주된 요지인데 네. 과연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설령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상적인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뭐 그런 뭐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군병력을 동원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헌법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두 가지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계엄법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법 2조에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항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여기까지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하여야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제 합헌적인 그리고 또 합법적인 그런 계엄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관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저 역시 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